자, 너의 이번엔 5회 김씨 5회. 표류기. 네, 해봐. 하겠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새벽에 달인에는 푸른 빛이 돌고 있다. 정연은 꼼꼼하게 준비물을 챙긴다. 오랜만에 외출이니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다. 이동 경로를 체크한 후에 남자에게 보낼 편지, 몸을 가릴 우산, 운동량을 측정해줄 만보기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비장한 눈빛으로 머리에 헬멧을 쓴다. 벽면에 붙여둔 남자의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남자에게 보내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하는 것인지 신호를 보내듯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여기까지 준비 끝. 정연은 조심스럽게 잠긴 방문을 열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정연은 타인의 집에 침입하기라도 한 듯한 모양새였다. 검은 옷에 헬멧까지 쓴 차림은 누가 봐도 수상했으니까. 종종 걸음으로 도달한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칫한다. 문고리를 손으로 다잡고 숨을 여러 번 내쉰다. 달카닥. 마침내 헬멧 쉴드를 내리고 문을 열었다. 네모 반듯한 아파트 복도의 타일 위로 정연의 낡은 신발이 첫 발을 내디딘다. 낡은 운동화가 그녀의 오랜 치과 생활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집 밖을 나서는 이 한 걸음이 정연에겐 암스트롱이 발을 밟던 첫 순간처럼 떨리고 위대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정연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현관문이 닫히자 아파트 복도의 불빛이 사라진다. 캄캄한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져 괜히 가방을 틀어준다.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으며 속으로 숫자를 셌다. 5, 4, 3, 2, 1, 발사. 신호에 맞춰 정연이 서둘러 다리를 움직인다. 방 안에서 매일 했던 제자리 걸음을 닮은 종종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정연이 가는 걸음을 따라 아파트의 자동불이 켜져 환해진다. 그녀가 지나는 길이 빛을 내며 정연을 따라가고 있었다. 끝! 나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고 딱 요 부분만 봤어. 그러니까 전후좌우를 몰라. 이렇게 어두운 방 안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두 손으로 잡고 머리에 쓴다. 단단한 결심을 한 눈빛의 정연이다. 야생을 배경으로 한 김씨의 사진이 여러 장 벽에 붙어 있다. 정연은 사진을 향해 엄지를 세운다. 보글보글 소리가 나는 어항에는 어지러이 뭔가 떠다니고 있고 어둡다. 어항을 통해 방문이 보인다. 딸깍.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헬멧을 쓴 정연의 머리가 나온다. 어항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항 2로 방문 앞에서 얼굴을 내밀고 주위를 살피는 정연이 있다. 긴장해서 좌우를 살피며 몸을 웅크린 채 조심스럽게 나온다. 우산까지 챙긴 배낭을 메고 있다. 종종 걸음으로 현관으로 가서 현관 손잡이를 꽉 잡는다. 소매는 낡아서 너덜너덜 올이 풀려 있다. 주저하는 듯 다시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거친 숨을 뱉는다. 헬멧 뒤로 길게 풀어헤친 헝클어진 긴 머리카락이 보인다. 숨을 몇 번 가다듬으면서 결심을 한 듯 헬멧 쉴드를 내린다. 어둠 속 딸깍 문 열리는 소리가 난다. 서서히 문이 열린다. 질서 정연한 작고 오래된 정사각 타일의 바닥으로 문이 열리는 만큼 스며들듯 빛이 올라온다. 거친 정연의 숨소리와 함께 낡은 운동화를 신은 정연의 한 발이 타일 위를 딛는다. 다른 발도 밖으로 내딛고 정연이 밖을 향해 선다. 암스트롱 이후에 또 한 번 인류의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탁 현관문이 닫힌다. 깜깜한 밤. 초승달빛을 먹어버린 어둠이다. 아파트 복도 위에 서 있는 정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다. 정연의 숨소리가 거칠다. 까맣 헬멧 쉴드에 점점이 불이 켜진 어둠 속에 아파트가 비친다. 아파트 복도가 그녀를 향해 훅 다가오는 듯 위협적이다.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던 정연이 배낭 양쪽 끝을 단단하게 잡고 5, 4, 3, 2, 1 발사. 그것까지. 늦은 밤 조심스럽게 방문이 열렸다. 김씨는 문을 반만큼 열어두고 몸만 빼서 어두운 거실을 두리번거렸다. 집안에서 헬멧을 쓰고 있는 모습이 이질적이다. 김씨는 바깥 동태를 살피다가 문을 닫고 나왔다. 종종 거리는 걸음으로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다. 김씨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손을 덮은 옷소매가 해졌다. 문을 열지 못하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망설이다가 다시 한번 손잡이를 꽉 붙잡았다. 거칠어진 숨소리가 떨렸다. 헬멧 바이저를 내리고 문을 열었다. 신중하게 복도로 발을 내디뎠다. 암스트롱 이후에 또 한 번 인류의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낡고 해져서 꼬질꼬질한 캔버스를 신은 두 발이 차례로 복도로 들어섰다.
현관문이 서서히 닫혔다. 달칵 소리를 내고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면 현관에서 새어나오던 노란 불빛도 사라졌다. 복도는 새카만 어둠이었다. 난간 밖으로 밤하늘에 뜬 초승달과 별이 보였다. 김씨의 뒤로 복도 끝에서 비추는 푸른 조명빛이 들어왔다. 그래도 여전히 어두웠다. 김씨는 헬멧 바이저를 통해 쭉 이어진 복도를 바라봤다. 걸어가야 할 길이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김씨는 메고 있는 배낭끈을 꽉 붙잡았다. 5, 4, 3, 2, 1, 발사. 경보하듯이 복도를 가로질렀다. 김씨가 지나간 자리마다 센서등이 하나씩 켜졌다. 모두가 잠든 밤, 김씨가 있는 복도만 불이 들어왔다. 김씨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김씨는 배낭에서 장난감 로봇을 꺼냈다. 노란색의 양철 로봇이었다. 김씨는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동안 로봇의 옆구리에 있는 태엽을 감았다. 3층, 4층.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태엽을 감는 손길이 비장했다. 6층, 7층, 8층, 띵!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소리가 들리자 김씨는 고개를 돌렸다. 김씨는 1층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안에 쪼그려 앉았다. 로봇을 바닥 가까이에 들고 잠시 멈췄다. 로봇은 허공에서 팔다리를 움직였고 태엽이 돌아가는 소리가 분주하게 들렸다. 김씨는 무언가를 확인하듯 고개를 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로봇을 바닥에 놓고 재빠르게 엘리베이터 밖을 나왔다. 곧바로 계단 쪽으로 달렸다. 엘리베이터가 띵 소리를 내며 1층으로 도착했다. 양철 로봇은 시끄러운 태엽 소리를 내며 정면으로 걸었다. 신문을 보고 있던 경비원이 이상한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경비원의 옆으로는 조그만 브라운관 TV에 주식 시세 차트가 떠 있다. TV 위에는 경비 모자가 놓여 있다. 그 옆으로는 비좁은 공간에 책이 꽂혀 있다 못해 쌓여 있다. 경비원은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선 로봇을 주워들었다. 어느새 모자를 쓴 경비원은 로봇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고개를 갸웃하는 경비원의 뒤로 김씨가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이 로봇 장면이 인상 깊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 했구나. 나는 못 본대네. 난 딱 요 부분만 봐갖고. 얘가 로봇으로 응. 경비원 시선을 잡아서 도망가. 경비원 눈에 안 띄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 그래서 태엽을 감아. 나는 영화 봤어 이번. 이게 이 장면이 나오기 전에 나레이션이 벌써 2달째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방 윈도우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외계 생명체님의 미니홈피입니다. 님은 수줍음이 많으며 더러운 걸 좋아하고 모험을 즐기는 확실한 변태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짜장면을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 외로운 외계 생명체와 일촌을 맺을 수 있을까요? 지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사의 도움 없이 가능할까요? 딱 한 번입니다. 눈 딱 감고 딱 한 번. 60억 지구인들을 대표해 외계 생명체의 메시지에 리플을 달아주기로 합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거야, 묘사가 된 거지. 방에서만 처박혀 있던 거가. 이 영화 보기 전에 응. 짜장면 시켜주는 것만 알았거든. 그 장면을. 근데 생각보다 그게 영화의 굉장히 핵심? 중요한 어떤 그거였어. 영화 재밌던데. 그래? 나중에 그럼 나도 심심할 때 봐야겠다. 봐. 언제 봐야겠다. 두 김씨가 김씨구나 정연이도. 정연이도 정연이도 김씨야. 김씨야. 김씨 표류기. 그래서 둘 다. 남자도 둘 다 김씨고 표류하는 여자도 거지. 김씨야. 그렇구나. 그래 둘 다. 두 김씨가 이제 서로 멀리서 이렇게 둘이 만나는 거야 나중에? 만난다. 근데 기억이 안 엄마 영화 볼 거야? 그래 볼 거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자. 근데 걱정이 되긴 했어. 근데 영화를 막 보려고 본다니까 말을 그냥 못하겠네. 해. 그냥 해. 아니 두 사람 이렇게 만나고 끝나긴 하는데 그게 마지막에 그 버스에서 만나고 끝나거든. 섬에서 만난 게 아니라? 버스 그 섬에서 쫓겨나 남자가. 여기 구교환 나와. 구교환이 그 사회 공익 요원으로 나와서 거기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얘를 만나서 발견하고 잡아. 구조하는 거야. 쫓아내는 느낌이야. 구조보다는 얘는 여기 살고 싶어 하고. 그래? 근데 그 영화 보고 알았어. 근데 나는 걱정이 되긴 했어. 둘이 만났는데 둘이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돼. 둘이 지금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맞긴 영화. 해. 그래서 착잡하게. 영화가 착잡해 전체적으로. 그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
안 봤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냐. 그러니까 엄마 안 영화를 봐가지고 봤어야 그래. 되는구나. 셋다 앞으로- 본 영화 앞으로는 봐야겠다. 좋아하기가 좀 좋긴 해. 아니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보면 되지. 아, 근데 또 안 보고 싶을 수 있단 말이야. 영화 맞아. 안 땡기면. 그치. 언니는 그래도 영화 되게 좋아하니까 맞아. 잘 보지만. 난 얘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정사각형의 아주 작은 타일. 맞아. 그 오래된 타일. 맞아. 그걸 보면서 아 얘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는 거야. 아 되게 오래됐고 되게 이게 각이 딱 근데 아주 치밀하게 각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루틴이 구조처럼 이렇게 딱 짜여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오. 느낌이 딱 온 거야. 오. 그리고 얘가 문을 딱 여는 순간 빛이 살짝 비치잖아. 맞아. 근데 중요한 게 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없어. 문 딱 닫은 순간 똑같아. 그러니까 아 사는 게 약간 그런 게 있잖아. 내가 뭔가를 시도를 하면 마치 환한 빛이 비칠 것 다음 같지만 단계가 열릴 것 같은데. 그치만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데마다 빛이 이렇게 켜졌다 맞아.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있잖아. 그게 좋더라. 그냥 그런 거가 아닐까. 그러니까 뒤에 빛이 있어. 앞에 음. 빛이 있는 게 아니라 음. 그게 뭔가 좋았어. 정연이가 가는 길 앞에 빛이 펼쳐진 게 아니라 지나고 나면 거기에 빛이 켜지는 게 좋더라. 그 연출이. 그러네. 근데 엄마가 영화를 안 봤는데 정연이 성격 파악한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정연이가 자기 루틴이 되게 확실한 캐릭터야. 아침에 거기서 칩거하면서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시간대에 맞춰서 일을 다 하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자고 막 그런 캐릭터거든. 그 앞에 성격이 보이잖아. 이거 그치, 헬멧을 붙여놓은 쓰고 것도 맞지, 그렇고. 맞지. 난 배낭에 우산을 꼭 우산. 찐 게 너무 맞아, 이상까지? 우산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약간 애가 이상한 애다. 이상한 애. 그런데 타일을 딱 보는 순간 그게 이런 애구나.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는 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 그치. 되게 낡았다란 타일도 되게 낡았거든. 맞아. 신발도 오래된. 엄청 낡아. 신발도 그렇고. 그 사람이 성격이 그래서 음. 좀 고통을 받았을 것 같아. 좀 그랬을 그런 것 같아.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맞아. 그게 하나가 치매를 받을 때마다 그게 이게 무너질 때마다 그지, 힘들 그지. 때니까 안 나왔을 것 같아. 틀이 이렇게 딱딱 응. 있는 사람이니까 응. 침범 당하는 걸 더 견디지 못하는. 여원 캐릭터는 좋았어. 영화 일단 진짜 좋아. 그래? 장면들이 좋아. 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치. 아. 나만 지금 선명하게 옛날에 방금 봐서. 봐가지고.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 똑같은 거야. 트루먼 쇼도 옛날에 봐서 기억잖아. 근데 연출가 되게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한 게 캐릭터가 고통을 받은 그 장면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게 묘사하지 않아서 좋았어. 그 남자 캐릭터가 표류하기 전에 받은 고통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캐주얼하게 코믹하게 연출을 했어.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코미디적인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그런 요소를 써서 톤 조절을 되게 그거 좋네. 잘 했다고 해야 되나? 보면서 좀 되게 솔직히 좀 그런 힘든 영화긴 하거든 어느 정도는. 근데 그치. 그런 데서 조절을 하니까 괜찮더라고. 정연이가 박혀서 살 때 그런 행동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음침하고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연출이 맞아. 좀 그치 감정 자체가 별로 이렇게 밝고 막 이런 건 아니고 맞아. 막 희망찬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냥 자고 이렇게 쭉 가라앉은 상태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거기서 뭔가 시도를 하지만 맞아. 그래도 역시 뭐 크게 변화할 건 없는 그럼에도 시도하는 이런 거라 맞아. 약간 그런 응. 느낌인 거. 그런 느낌이라 그래도 달라진다. 뭔가 한다. 약간 이런 거.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졌으니까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서. 근데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사람이 살 때 계속 행복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 그냥 쭉 사는데 반짝하는 순간들이 있으면 사는 거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지. 그게 얘가 갔을 때 빛이 뒤에서 반짝 한 번씩 켜지는 게 그게 산다는 거는 그러면 충분히 살만하지 않나? 아무리 그러니까 어려워도 다 화나지 않아도. 계속 어둠 맞아. 대부분은 다 어두워.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반짝 불을 켜는 순간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살아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아. 그 연출 되게 이게 되게 의도가 많이 그러니까 의도가 숨겨지지 않고 거침없이 드러내고 만들긴 하는 것 같아. 이 영화가 이 내가 본 부분만 보면
그런 네. 그 응.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느낌인 것 같은데 막 많이 숨기는 영화는 아니었던 것 맞아. 같아. 이렇게 추적하면서 그렇게 논리를 막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짜맞추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진 그런 건 않았을 것 아닌 같아. 그-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그냥 저번에 이거 팽이 돌리는 거 응. 뭐지? 디카프리오 인셉션은 보면서 응.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전혀 그런 영화는 아니었던 그러니까 보여주는 응. 대로 응, 보면 맞아 머리가 맞아. 보여주는 대로 어. 그냥 응. 보여주는 대로 보고 맞아. 내가 생각하면 되네. 근데 구교환이 얼굴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니 얼굴은 다른데 그게 이 15년 전 영화인가? 그렇잖아. 맞아, 15년 나이 전. 때는 비슷해 보여. 아. 그때 20대 초반이었을 텐데 남자도 아흔이야 지금? 40대까지는 거의 비슷해 보여 그래도. 젊어졌다고 봐야지. 그렇게 젊어졌어. 비슷한 거면 그때랑 그렇지. 지금 잘생기긴 지금 훨씬 잘생겼어. 약간 맞나 싶었다니까. 약간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니까 너무 신기했어. 근데 이번에도 뭔가 이렇게 딱 느낌이 오게 확 한 장면에서 그게 확 있는 장면이 있어서 맞아. 장면을 잘 선택한 것 같아. 그럼 다음 영화는 뭐야? 장면이 좋아. 자, 이제 끝 하고 끝? 뭐 할 얘기